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동네에 삐짝 마른 인심 좋은 아저씨 같은 게 아니야. 이게 딱 표현해가지고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표정이 와 카리스마 쩐다고 하잖아요. 대단했고요. 그런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경제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할 수는 없다. 시간도 필요하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. 김상조가 들어가면 막 재벌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.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였어. 난 이게 정말 핵심 코어라고 생각해요. 경제 개혁은 방향성만 있으면 해요. 근데 그 경제 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립니다. 경제 검찰이에요. 그렇죠. 일종의 사법권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철퇴 맞으면 끝장나는 거야.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 공식 명칭도 준 사법기관으로 되어 있어요. 예. 근데 이 사람들이 윤리의식, 청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적으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거다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.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. 우리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. 우리의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.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음을 의미합니다.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 조사 절차나 심의 의결 절차 등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필요하다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. 관련하여 공정위 내부의 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임시방편의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.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따라서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, 오비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.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.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합니다. 네. 너무 예쁜 사람이 읽으니까 안 무서워. 아울러 경고해본다.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본다. 이 말이거든. 싹 쓸어불어. 니네 지금 점심때 로펌 애들 만나서 술 처먹지 말고 폭탄주 돌리지 마. 중앙부처 개새끼들 폭탄주도 먹거든요.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 많아 이거. 언어가 정말 네, 오늘 좀 저렴한데. 좋아요.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쟤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소권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천 번을 제가 얘기했지만 4대 사법기관, 4대 사정기관들 중에 단 한 곳만 제대로 됐다. 이 나라가 이렇게 썩지 않았다고. 박근혜가 구속되지도 않았다고. 우리 대통령을 구속시키지도 않았다고.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. 4대 사정기관이 단 한 군데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의 뼈 깎아라. 맞아요. 그 첫 번째가 니네 로펌 회사 애들 만나가지고 점심 때 폭탄주 먹지 말고 만약에 먹고 싶으면 기록에 남겨 개새끼들아. 이 얘기를 지금 예쁘게 한 거라고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잖아요. 경제 검찰이라고. 근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이게 있어요. 공정위 오비라는 게 뭐냐면은 공정위 출신 사람들인데 각종 사회 회사 이런 데 다 나가 있는 거예요. 퇴직하거나 은퇴하거나 해서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그 법조계의 전관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눈 감아주기 하고 뒷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. 절대 만나지 말라는 거야.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업무 지침 같은 게 돼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.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졸고 있다가 잠이 반짝 깨는 순간이 딱 이거예요, 지금. 그런데 취임사에서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.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실행하십시오.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멋지다.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멋있어. 그런 겁니다. 지금 제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용돈을 받아 썼다는 거 아니야. 그죠? 이게 취임사에서 공무원들이. 말할 정도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. 그 이게. 내가 다 알고 있어. 이렇게. 그렇게 쓰고 있고 이게 누구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사나 판사나 이 다 같은 급들이거든요. 실제로 같은 급이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아 서로 지들끼리. 그렇죠? 네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강의도 듣고 존경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검찰과 국세청이요.
아무리 때려 죽여도 이재용이 머리털 못 뽑아요.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30분만 들어갔다 머리털 다 뽑을 수 있어요.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세요? 코에 걸면 코골이야 다 대기업들이. 그러니까 이 코에 걸면 코골이 전부 다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코에 걸면 코골이인 것을 뭘로 지금까지 다 살아남은지 아세요? 다 로비예요. 학연, 인맥, 로비. 그거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칼을 뽑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봐. 내가 기준안 만들어줄게.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한테 다 전가한 것 같지만 나도 감내할게. 대신 저는 공정위원회 활동비 같은 것을 팍팍 밀어줘야 된다. 저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재벌계에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저는 적어도 100대 기업들 회장들 머리털 다 뽑을 수 있다.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뽑을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그 통신사 같은 거 요즘 말이 많잖아요. 지금 막 이 새끼들이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더라고.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신비 인하하라면 해야지. 아? 한 해에 SK가 3조씩 순이익을 내는데 그 돈으로 하이닉스 사들이는 돈으로 인하해야지. 그런데 덤벼? 이런 것들요 공정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내립니다. 다 내릴 수 있어요. 김상조를 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. 그럼요.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시킨 거고요.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거고요. 김상조 후보자가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바로 엊그저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를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벌써 통신사들한테 공정거래위원회만 잘만 해도요. 골목 상권 같은 거 안 뺏기고 제대로 된 조화로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. 시장 경제를 과도한 남용과 과도한 경쟁력을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정임의 공정으로서 규정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구함으로써 그 자유시장 경쟁제를 지킨다. 뭐 이런 게 나와 있다고. 근데 그게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이었던 거예요. 그럼요. 저거는. 예. 그 그리고 막강한 전문 로비력으로. 영역이라 전문 영역이고 굉장히 비밀 업무라고 해야 되나?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특권을 노렸던 거야. 그래서 취임사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. 공정위가 해야 될 책무의 수행이 뭐냐.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바로 그거죠. 하도급 네. 중소기업, 가맹점주, 대리거점 사업자, 골목상권 등의 의뢰 눈물을 닦는 것. 그리고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죠. 있는 정확하게 거죠.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예. 김상조가 정말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. 김상조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굉장히 적임자였다. 정확히 적임자를 찾았다.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만 김상조다. 네. 이름 비슷한 김상호 씨도 괜찮은데. 저 데려다 놓으면 저는 20분이면 끝납니다. 네. 그냥 너 이재용이 이리 와. 그냥 조사 짱돌로 조수면 다 알아서 내놓은 겁니다. 예. 그러니까. 알았어 나 이거 안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유독 언론사들이 김상조를 때렸어요.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문회 해보니까 오히려 미담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제기했던 의혹들이.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남양유업법.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가불관계를 그렇죠. 방지하고자.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업이 신문사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조중동, 한겨레, 매경, 한경 이렇게. 아 그러니까 김상조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김상조가 남양유업법 같은 경우는 언론사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관련해 갖고 김상조 자체가 언론사도 포함돼야 된다는 주의 그렇지. 그런 편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. 맞아요. 예. 그런 측면이고요. 예. 자 알겠습니다. 김상조.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동네에 삐짝 마른 인심 좋은 아저씨 같은 게 아니야. 이게 딱 표현해가지고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표정이 와 카리스마 쩐다고 하잖아요. 대단했고요. 그런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경제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할 수는 없다. 시간도 필요하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. 김상조가 들어가면 막 재벌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.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였어. 나 이게 정말 핵심 코어라고 생각해요. 경제 개혁은 방향성만 있으면 해요. 근데 그 경제 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립니다. 경제 검찰이에요. 그렇죠. 이쪽에 사법권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절대 맞으면 끝장나는 거야. 근데 그 사람 공식 명칭도 준 사법기관으로 되어 예, 있어요. 예. 예. 근데 이 사람들이 윤리의식, 청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적으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거다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.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.
우리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. 우리의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그러니까 이 코에 걸면 코골이 전부 다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코에 걸면 코골이인 것을 뭘로 지금까지 다 살아남은 줄 아세요? 다 로비예요. 학연, 인맥, 로비. 그거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칼을 뽑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봐. 내가 기준안 만들어줄게.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한테 다 전가한 것 같지만 나도 감내할게. 대신 저는 공정위원회 활동비 같은 것을 팍팍 밀어줘야 된다. 저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재벌계에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저는 적어도 100대 기업들 회장들 머리털 다 뽑을 수 있다.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뽑을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그 통신사 같은 거 요즘 말이 많잖아요. 지금 막 이 새끼들이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더라고.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신비 인하하라면 해야지. 한 해에 SK가 3조씩 순이익을 내는데 그 돈으로 하이닉스 사들이는 돈으로 인하해야지. 그런데 덤벼? 이런 것들요. 공정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내립니다. 다 내릴 수 있어요. 김상조를 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. 그럼요.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시킨 거고요.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거고요. 김상조 후보자가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바로 엊그저께 공정거래위원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.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음을 의미합니다.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 조사 절차나 심의 의결 절차 등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필요하다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. 관련하여 공정위 내부의 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임시방편의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.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따라서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, 오비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.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.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합니다. 너무 예쁜 사람이 읽으니까 안 무서워. 아울러 경고해본다.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본다. 이 말이거든. 싹 쓸어불어. 니네 지금 점심때 로펌 애들 만나서 술 처먹지 말고 업무 지침 같은 게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.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졸고 있다가 잠이 반짝 깨는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. 그런데 취임사에서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.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실행하십시오.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멋지다.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멋있어. 그런 겁니다. 지금 제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용돈을 받아 썼다는 거 아니야. 그죠? 이게 취임사에서 공무원들이. 말할 정도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. 뜻이에요. 그 이게. 내가 다 알고 있어.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고 이게 누구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사나 판사나 이 다 같은 급들이거든요. 실제로 같은 급이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아 서로 지들끼리. 그렇죠? 네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강의도 듣고 존경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검찰과 국세청이요. 아무리 때려 죽여도 이재용이 머리털 못 뽑아요.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. 30분만 들어갔다가 머리털 다 뽑을 수 있어요.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세요? 코에 걸면 코골이야. 다 대기업들이. 폭탄주 돌리지 마. 중앙부처 개새끼들 폭탄주도 먹거든요.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 많아 이거. 언어가 정말 네, 오늘 좀 저렴한데. 좋아요.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소권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천 번을 제가 얘기했지만 4대 사법기관, 4대 사정기관들 중에 단 한 곳만 제대로 됐다. 그 나라가 이렇게 썩지 않았다고. 박근혜가 구속되지도 않았다고. 우리 대통령을 구속시키지도 않았다고.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. 4대 사정기관이 단 한 군데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의 뼈 깎아라. 맞아요. 그 첫 번째가 니네 로펌 회사 애들 만나가지고 점심 때 폭탄주 먹지 말고 만약에 먹고 싶으면 기록에 남겨 개새끼들아. 이 얘기를 지금 예쁘게 한 거라고.
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잖아요. 경제 검찰이라고. 근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이게 있어요. 공정위 오비라는 게 뭐냐면은 공정위 출신 사람들인데 각종 사회 회사 이런 데 다 나가 있는 거예요. 퇴직하거나 은퇴하거나 해서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그 법조계의 전관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눈 감아주기 하고 뒷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. 절대 만나지 말라는 거야.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